너무나도 당연하게 45도 각도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 두 화살표, 즉 벡터의 합, 왜 동시에 작용해서 그 가는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인제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벡터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XY 좌표 평면상에서 아까 전에 돈과 권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만약에 방향이 같아. 즉 아이덴티티가 같습니다. 뭔가 돈도 권력도 한 저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야. 요렇게 있었다라고 할게요. 이러면은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벡터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같은 벡터예요. 그러면은 요 벡터를 갖다가 내가 지금 벡터 A다라고 이름 붙이면 얘도 벡터 A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길이가 두 배인 애가 있어. 방향은 같은데 얘는 두 배의 벡터 A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일단 방향이 같으면은 그다음에는 숫자를 갖다가 곱해 줌으로써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었다라고 하자. 벡터 B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벡터 B를 벡터 A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숫자를 갖다가 뭐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즉 이 벡터를 갖다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면은 방향이 같은 벡터는 다 같은 거네. 즉 내가 얘를 갖다가 땡겨와 가지고 같은 방향에 요런 벡터를 갖다가 만든다라면은 얘도 벡터 A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즉 방향과 길이를 유지한다라면은 벡터의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벡터를 갖다가 평행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좀 전에 그 사람의 예를 갖다가 들자면은 즉 이 벡터와 내가 지금 이 벡터를 갖다가 합할 건데 물론 여기에서 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얘네들을 갖다가 그럼 평행 이동해 가지고 어디론가 평행 이동해서 내가 얘를 갖다가 요쪽으로 요렇게 당기고 내가 얘를 갖다가 요쪽으로 요렇게 당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당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시작점을 갖다가 같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벡터의 합은 어떻게 가냐 하면은 이제 뭔가 두 변, 이웃한 두 변이 생긴 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갖다가 그어 가지고 대각선으로 벡터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게 이 물체가 가는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크기는 이렇게 루트 2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루트 2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각 힘에. 왜요? 이거는 그냥 1대1대 루트 2였던 거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즉, 이 물체의 속도, 수평 속도가 2고 수직 속도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은 실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수평으로는 이런 힘이 작용을 또 힘 그랬다고 이걸 갖다가 MA 그러면은 이거 가속도가 있구나. 그건 또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수평으로 이 힘이 작용하고 수직으로 마이너스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요거에 지금 출발점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평행사변형, 물론 직사각형이지만 평행사변형의 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속력은, 즉 빠른 정도는 루트 5가 되겠죠. 길이는.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 이제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가 그러면은 2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얘가 지금 요렇게 힘을 갖다가 알려주고 힘을 알려주고 요 방향이구나. 근데 요걸 또 생각을 해봐요. 이 파란색 벡터는 우리가 빨간색 벡터도 그렇고 이 그 빨간색 벡터들도 다 옮겨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맞아요.
이 물체는 여기 있는 걸 맞지만은 우리가 벡터를 갖다가 연산할 때 이 빨간색을 갖다가 옮겨와 가지고 잠깐만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돼요. 벡터의 세상에서는 그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요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의 합력이 가르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즉 여기점을 내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는 거네. 즉 우리가 언제든지 이 벡터를 갖다가 원점으로 가지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향하는 끝점만 알려줌으로써 벡터를 갖다가 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벡터의 세상에서 2,1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좌표로 향하는 벡터다. 여기까지 향하는 벡터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소괄로, 이거 소괄로 맞죠? 소괄로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벡터 A, 벡터 A의 좌표가 1,2다 이렇게 하는 거랑 P점 좌표가 1,2다, 얘는 그냥 점을 나타내는 것 뿐이고 얘는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좀 구분 짓기 위해서 어떤 원서에서는 소괄로 2개짜리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원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 괄로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구분 짓기 위해서 요렇게 요거 쓰는 걸 갖다가 좀 많이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되셨습니까? 즉 우리가 얘를 갖다가 여기까지요,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지금 설명을 갖다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릴게요. 되셨어요? 즉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점에 좌표가 있는데 어떤 점을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애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갖다가 해주냐 하면은, 물체가 ft, gt를 갖다가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플랫이에요. 점을 갖다가 찍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는 f't와 g't 미분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는, 이거는 속도가 아니라 벡터예요. 벡터. 되셨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 속도를 갖다가 알려주려면은 방향과 크기를 알려줘야 되죠. 물론 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즉 좌표평면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다 알려줘야 돼요. 저는 요거를 갖다가 구분을 확실하게 짓기 위해서 요렇게 갈게요. 두 가지 방향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숫자로 표현 못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즉 벡터를 알려주는 거고, 이 벡터가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봐봐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요때에 그러면은 속력, 빠르기는 이 벡터의 크기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의 크기는, 이 벡터의 길이는, 왜냐면은 얘 언제든지 여기서 나오는 t 값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값이든지 얘네들을 알려주는 거는 0에서부터 거기까지 향하는 디렉션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얘의 크기는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을 해주시면 얘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뭐다? 속력이라는 겁니다. 빠르기, 스칼라를 갖다가 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세요? 요게 속도입니다. 즉 속도는 하나의 숫자로 절대 표현 못합니다. 속도는 디렉션, 두 가지 디렉션을 갖다가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벡터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즉 속력을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왜 드리냐면은, 속도 속력을 갖다가 물론 구분해서 속력을 구하시오 이걸 갖다가 묻는 문제가 미분에서도 나오지만은 나중에 위치의 변화량 바로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갖다가 배우시고 나면 거꾸로 올 거잖아요. 그죠? 속도를 줄 거야. 속도 벡터를 갖다가 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못 구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수평, 만약에 어떤 어떤 시각 T는 A에서 B까지의 수평 위치의 변화량 물어보면은 그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좌표 평면상의 위치의 변화량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평 수직이 다 따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걸 따로따로 다 구하면은 그걸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동 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즉 이동 거리는 속도, 우리가 수원을 생각해 보지만 속도를 미분하면은 위치 변화를 주고, 속도를 적분하면 뭐를 적분하면은 거리 변화량을 준다? 속력이었던 거잖아요. 즉 속력을 구하실 수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묻는 거리 변화량을 갖다가 이동 거리를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 거지만은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서 매개 변수를 이용한 우리가 어떤 그 함수의 미분 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리 하시는 분들이 자주 그 빠지는 함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x는 ft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gt가 있었다라고 치자. 우리가 이걸 플랫 즉 t 대신에 넣어서 플랫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xy 관계식을 찾은 거야, 내가. 그래서 f의 xy는 0이다, 관계식 찾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뭔가 이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프가. 요런. 그리고 요거에 만약에 t는 a에서의 속력을 갖다가 물어봤어. 그러면은 t는 a에 해당하는 대칭되는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f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속력이든 속도든 뭐 일단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 가셨어요? 접선의 기울기, 즉 위치, 좌표 평면상에서 XY 위치를 줬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또 물리하시는 분들은 요런 혼란에 빠질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즉, 이 지금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즉, 요때의 곡선에서의 순간 힘, 속도는 항상 접선의 방향이다. 즉,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인 거는 맞습니다. 요 점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거 맞습니다. 접선의 방향이라서. 그 방향인 거는 맞지만은 그 속도의 방향이, 그래서 뭐 그거하고 기울기하고는 또 상관없잖아요. 뭐 물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 기울기가 뭐 만약에 3분의 1이다라는 말은, 그러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디렉션은 내가 뭔지는 몰라도 3분의 1의 1 디렉션으로 가는구나. 문제는 속력, 얼마나 빠른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되셨어요? 즉 속력, 이거는 무조건 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식에서 나온다라는 거 잊지 좀 말아주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거 좌표 평면상에서 이거 물어보는데 y는 ft 위치 변화를 가지고 x는 ft 위치 변화를 가지고 y는 gt 위치 변화를 가진다. 이걸 가지는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디렉션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것 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를 갖다가 미분해가지고 음함수의 미분법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면은 1분의 3이 나오는데, 막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화살표를 갖다가 그어줬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요 점에서의 얘 속도는 이쪽을 향할지 아니면은 이쪽을 향할지 알게 뭡니까? 반대로 오는 물체였으면은 이쪽을 향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위치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속도를 갖다가 준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거는 벡터고요. 얘가 주는 게 우리한테 주는 거는 뭐다? 수평 속도. 얘가 주는 거는 뭐다? 수직 속도. 라는 거고 이미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뭐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향하는 즉 뭐 그래프가 P가 여기에 있었다라서 치자 T는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하면은 T는 3초일 때 이렇게 갈게요. 똑같이 갑시다. 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내가 뭔지는 몰라도 FT, FT가 아니라 F3, G3이었던 거예요. 여기 점이. 이미 거기 가 있어요. 근데 요 접선의 기울기 요 지금 방향 디렉션을 갖다가 보시면 요렇게 나오지만은 어찌 됐든 내가 F'3 G'3을 갖다가 구했더니만은 얘는 3이고 얘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잠깐만 3,1은 여기 있는데요? 이건데요? 잖아요. 즉 얘가 우리가 항상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주는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저렇게 좌표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화살표가 어디에서 평행 이동돼서 여기에 쫙 올라가서 얘가 지금 요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이해 가셨어요? X축으로는 3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1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지는구나. 즉 얘의 속력은 지금 저 방향으로 속력은 얼마구나? 루트 10이구나 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평행이동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3,1이라는 벡터를 가진다. 즉 얘의 그때의 속력은 얼마다? 루트 10이다. 여기에서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하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팩트에 대한 제 최선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